자, 사회복지 실천론 136번부터 휘리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도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136번. 가족 사정도구의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자, 세대 간 유형 반복 나오면 가계도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이 맞으니 3번하고 4번 날리셔야 합니다. 자, 생활 주기표는요, 가족 성원들이 이제 어떤 발달 단계에 있는가. 그래서 발달 단계별 수행 과업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빠져있는 2번을 날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1번하고 5번에서 디귿은 공통이기 때문에 잽싸게 리을로 가셔야 되는 거죠. 생활력표는 일종의 연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년도에 무슨 일, 몇 년도에 무슨 일 이어서 시기별 가족의 중요 사건이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죠. 리을이 맞으면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됩니다. 디귿 읽어보면 생태도는 가족 혹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가족에게 부족한 자원이 환경에 뭔지, 그리고 보충해야 될 그래서 자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7번 가족 조각하면 뭘 떠올려야 되죠? 우리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쌓지요 해서 경험적 가족 치료 일단 떠올리셔야 되고요. 자,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얘기하는 가족 조각은 가족이 가족을, 그러니까 어떤 성원이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지를 말이나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의 몸을 이용해서 공간 속에서 형상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숨겨진 가족의 규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신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거, 알게 모르게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가족들이 믿고 있는 어떤 것들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족 규칙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정서적인 관계라든지 친밀한 관계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가족 조각에 대한 피드백은 생각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감정을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가족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정서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캐치해서 나누는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둡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옳지가 않고요. 자, 가족 조각을 통해서 가족 체계 내에서 누가 배제되고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 준호라는 아이가 엄마가 누나들에게 기대고 있고 자기는 외따로 구석에서 홀로 앉아 있으면 그걸 통해서 얘가 가족 체계 전체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가족 조각을 하는 동안 웃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138번 가족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이 제공하는 정보 이외에 가족의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연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정보로 인해 초기에 사정했던 내용이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가계도를 통해서는 세대 간에 전수되는 가족의 패턴이나 반복되는 사건 등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표 혹은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혹은 격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 지지의 유형과 정도예요. 유형과 정도. 그래서 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의 직장 동료인지 이웃인지 친구인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정서적 지지를 주는지 정보 지지를 주는지, 알고 지낸 기간은 어떻게 되고 최근에 연락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로 얘기합니다.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걸로는 우리가 137번에 얘기했던 가족 조각 같은 걸 통해서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고요.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생태도는 주변 환경 혹은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보통 이럴 때는요, 생태도가 오답으로 나와요. 그래서 환경과의 교류는 가계도의 포커스가 아니라 얘는 생태도의 포커스가 됩니다. 자, 140번 부부 상담에서 부인이 성장기에 겪었던 주요 생애 경험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예전, 그죠? 몇 년도에 어떤 사건들이잖아요. 이거는 역사예요. 역사를 다루는 것은 가족 생활력 도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1번 가계도를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것. 요것도 이제 앞에 있었던 139번 문제처럼 보통은 생태도에서 오답을 끌어옵니다. 가족과 환경관, 경계 혹은 관계 이런 것들은 가계도의 포커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2번 가족 사정 기법 중 가족 조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정서적인 관계니까 친밀도라든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가족의 규칙,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가족 신화, 예, 가족 보이지 않게 가족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신념들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앞에서 나왔지만 가족 조각을 통해서 학력이나 교육 수준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의 유형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회적 관계망 표다라고 바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번 가족사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계도를 환경과 연결시키면 틀려요. 자, 생태도를 세대간 반복 유형으로 연결하면 틀립니다. 자, 1번은 생태도라고 얘기해야 되고 2번이 가계도가 되는 거죠. 사회적 관계망 표를 통해서 내 주변의 유의미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얼마만큼 받고 있는가, 얘는 맞는 얘기고요. 가족 지도가 나왔는데 가족 지도는요, 구조적 가족 치료, 구조적 가족 치료 기억나시죠? 구조적 가족 치료의 기법들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가족 성원들, 예를 들자면 조모와 예를 들어 결혼한 자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 손자녀, 자녀, 요 관계가 실제로 이제 경계가 어떠한지 이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확한 경계는 이렇게, 명확한 경계도 있고 소통이 가능한 틈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직된 경계는 아예 틈이 없는 선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경계가 모호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족 성원들 사이의 경계를 일종의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가족 지도라고도 하고요. 가족 구조 지도라고도 얘기해요. 이거는 가족의 생활 주기를 파악하는 거하고는 다르고요. 가족의 경계 혹은 가족 구조 혹은 가족의 친밀이나 예를 들자면 지나친 밀착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I 척도인데요. 이거는 우리 실천론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person in environment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 속의 인간 이것을 줄여서 PIE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얼마나 기능을 잘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적 기능.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상의 문제를 사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지금 환경 자체가 어떠한가, 환경상의 문제를 사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일반적으로 PIE 척도가 나오기 전에도 진단할 때 주로 썼던 정신이에요. 정신 건강 문제하고 신체 건강 문제. 그래서 이제 PIE 사정도구가 나오기 전에도 정신건강이나 이런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사정할 때 파악을 했던 건데 PIE가 나오면서 이게 좀 더 추가가 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IE 척도는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그리고 환경상의 문제, 정신건강 문제, 신체 건강 문제.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암기를 하면 정신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한눈에 파악하는 그런 척도입니다. 근데 이제 종단적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시계열적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죠? 생활력 도표. 그죠? 역사적인 것을 파악하는 건 그런 거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5번 가족 조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족의 상호작용 양상을 공간 속에 형상화하는 거고요. 가족 내 숨겨져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 혹은 보이지 않던 가족 규칙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조각 후 사회복지사는 현재의 조각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를 다시 조각으로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각하는 동안에는 웃거나 이야기하잖아요. 다 맞는데 5번이 틀립니다. 가족을 조각한 사람도 나머지 가족들을 조각하고 난 후에 본인도 조각 속에 들어가서 이 가족 내 자신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인 건지를 표현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조각에서 제외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46번 가족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생태도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10회 동안 상담을 한다면 그러면 1회 그리고 뭐 한 4회 그리고 8회 그리고 마지막 종결할 때 그래서 연속적으로 생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생활력 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연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의 혹은 이 가족의 기능 수행에 이전의 역사가 어떤 영향을 미쳐왔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시오그램은요. 소시오그램은 사회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무엇을 집단 성원들 사이에 관계 혹은 상호작용을 측정을 하지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활동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족 조각은 가족 역동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드러내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47번은 조금 뜬금없는 문제인데요. 1인 가구의 가족 사정을 할 때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고 있지만 건강하게 기능적으로 잘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1인 가구인 경우에 이 사람을 파악할 때 어떤 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 사람의 원래 원가족의 생활 주기는 어떠한가? 그래서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는데 부모는 지금 현재 이제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그러고 이제 형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의 현재 생활상의 발달 과업과 그리고 이제 가족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이 사람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즉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어린 시절에 학대나 폭력과 같은 경험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이 사람에게 준 심리적인 상처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금 회복하고 있는지,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적응 유연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박현성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적응 유연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탄력성, 탄성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탄성이 있는 공은 유리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유리공은 산산이 조각나서 깨지잖아요. 근데 탄성이 있는 공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그 힘으로 치고 올라가는 힘이 있잖아요. 이 치고 올라가는 힘, 이것을 탄성,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디디고 오히려 더 도약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회복 탄력성을 원가족 상처하고 관련해서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조적인 관점으로 지금 몸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고 있지만 혹시 가족과의 경계가 혹시 제대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인 건지 이거는 우리가 보웬이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 얘기했던 정서적 단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족 내에서의 삼각관계에 휘말려서 개인적인 분화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거기서 오는 압박감 이런 것을 스로부터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일찍 떠나오는 일찍 결혼을 해버리거나 일찍 먼 곳으로 취업을 해버리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원가족과의 해결되지 못한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는 그럴 때는 여전히 미분화된 상태로 같은 문제가 이후에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으로 과거에서 이제 과거 관계에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사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얘기고요. 148페이지 가계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성별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뭐 아들, 딸의 순서라든지 수라든지 부모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 니은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 3은 제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은 뭐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일단 리을로 가시면 가족 구성원별 인생의 주요 사건과 이에 대한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 분석. 예를 들어 가계도에서 아버지의 사망이 좀 일찍, 그래서 몇 년도에 아버지가 몇 세에 사망을 했다. 이러면 이 사건이 가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장남 사이에 뭐 관계 혹은 장남의 역할이 아버지를 대체하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가족 기능의 불균형과 그것에 기여하는 요인 분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혹은 누군가의 조기 사망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기능이 혹은 역할이 가족 내에서 빠짐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을 이제 담당하면서 그 역할이 고착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족 기능하고 관련이 되고 이게 약간 불균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가계도를 분석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디귿리을이 사실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는 가족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구조 그리고 가족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기능하고 관련해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떤 맥락일까를 가계도 안에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가계도를 그릴 때요. 가계도 옆에 보통 연대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가족 관계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것들도 가계도를 분석하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요는 어쨌거나 가계도 분석은 가족 내 정보와 가족의 세대 간 정보 해서 이제 이전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어떤 패턴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이 있고 가족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족 내 요인하고 관련된 내용은 얼추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9번 어느 시점에서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동작과 공간을 사용하여 그러니까 공간 속에 동작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가족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힘의 불균형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의 권력 구조에도 관심을 두는데 권력 구조에서 예를 들자면 아빠의 권력이 너무 강한 경우 그러면 힘이 약한 가족 성원들이 서로 연대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크게는 제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유의 두 형태가 연합이 있고 동맹이 있는데 연합은 보통은 이제 폭력적인 아버지와 나머지 성원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같이 싸우는 도전하는 경우는 연합에 해당이 되고 뭐 싸우고 도전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서로 다른 관심사를 표현하든지 이런 것들은 제유에서 동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연합은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권력이 좀 약한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은유하고 원가족 도표 그리고 가족 조각 이 세 개는 다 경험적 가족 치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버지니아 사티어 우리가 빙산 조각하며 의사소통 경험 사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버지니아 사티어는 은유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유 기법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가족 도표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게 오히려 그 가계도 보엔이 얘기했던 가계도하고 조금 헷갈릴까봐 제가 일부러 수업에서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사티어가 그렸던 원가족 도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 있다고 하면 아빠의 원가족
그리고 엄마의 원가족에 대해서 이게 이제 뭔가 또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렇게 형제들하고 관계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이제 각 형제들의 성향은 어떤지를 형용사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현화 기법은 이야기 가족 치료에 해당하는 기법이죠. 자, 그다음에 150번 가계도를 통한 분석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가족 내 삼각관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가계도에서 지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지배적인 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에릭슨 가계도를 쭉 보면 가족 성원들 중, 특히 이제 형제들 중 한 성원이 가족으로부터 계속 세 세대에 걸쳐서 계속 버림받는 패턴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적인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는 뭐 예를 들어 이혼이라든지 혹은 누군가의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가족이 위치한 지역 사회는 가족을 둘러싼 환경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가계도의 초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리에는 맞지만 디귿은 틀려요. 그러면 답의 범위는 일단 2번 아니면 4번. 찍더라도 그 중에서 찍어야죠. 근데 이제 가족 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패턴 혹은 사건 이런 것들을 서로 앞에서 있었던 일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게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리을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51번.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족의 사정 도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계도를 활용하여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도,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구조도, 가족의 기능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생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지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당했던 학대나 상처나 트라우마로부터 실제로 내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회복이 됐는가 하고 관련이 되는 게 레질리언스 혹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생태도는 이런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하고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이것도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는 거고요. 양육 태도 척도를 우리가 특별히 다룬 건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어떤 태도로 양육하는가를 측정 도구,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겠죠. 그럼 그게 양육 태도 척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양육 태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가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고 싶을 때 가족 조각을 통해서 탐색할 수 있을 겁니다. 생활력표는 일종의 연대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에 이전 과거의 경험들이 어떤 영향으로 을 주고 있고 연결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52번. 가족 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가족 체계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발견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뭐 역기능적이다 혹은 기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기능적이고 어떤 부분이 지금 역기능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한가를 발견해야 그 다음에 개입을 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도 맞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의사소통 유형이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밀착이나 유리된 정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 사정과 개입 과정은 상호작용적이며 순환적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실연, 이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실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두 분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게 이제 실연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상호작용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라고 사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아버님 잠시만요. 어머님이 말씀 다 끝날 때까지 중간에 치고 들어가지 말고 일단 기다리십시오 라고 바로 개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정과 개입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디귿은 맞고요. 가족이 제시하는 문제, 생태학적 사정, 세대 간 사정, 가족 내부 간 사정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뭐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 5번이 답이 됩니다.